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은 보석 디자이너예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대요. 저와 분야는 달랐지만 같은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 대화도 잘 통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소질이 많았어요. 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았고요. 친구들이 문구점에서 종이 인형 세트를 사서 가지고 놀 때 저는 직접 인형을 그려서 가지고 놀 정도로요. 친구들은 제가 그린 인형 옷이 파는 것보다 더 예쁘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게 과자까지 사주면서 자기 인형 옷도 그려달라고 조르곤 했었죠. 부모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생활이 윤택한 편이었거든요. 저와 동생을 뒷바라지 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교내 미술대회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죠. 다행히 실기가 좋은 편이라서 미술학원 원장님도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수시로 미대 실기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했어요. 이후 수능 최저 성적까지 다 채워서 바라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 생활은 과제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공부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동기들이랑 야작을 하거나 뭉쳐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대학생이라면 다들 꿈꾸는 게 있잖아요. 캠퍼스 로맨스요. 저도 마찬가지로 은근히 기대를 하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연한 기대는 현실로 이어졌죠. 2학년 2학기가 막 시작했을 무렵 동아리 선배가 제게 부탁을 해왔어요. 소개팅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내가 그쪽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나 대신 나가줄 수 있을까? 당시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는 오로지 호기심으로 그 부탁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날에 나름 화장도 예쁘게 하고 화사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어요. 카페에는 그 선배와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 선배가 소개하더군요. 여긴 우리 동아리 후배야. 올해 2학년. 그리고 여기는 나 아는 오빠 친구인데 군대 갔다 오고 올해 복학했어. 과는 공예학과야. 소개를 마친 선배가 자리를 뜨자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분위기를 풀어주려 노력하더라고요. 비슷한 분야에 있다 보니 말도 잘 통해서 저는 땜빵으로 나온 소개팅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헤어질 때 남자가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호감이 있던 저도 번호를 주었죠. 그 후로 그는 종종 연락을 했어요. 시간이 맞는 날에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곤 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 다 대학생이라 CC 느낌으로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첫 연애라 그런가 모든 순간이 설레고 즐거웠어요.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졸업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고 여러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중 한 군데에 인턴으로 붙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졸업을 하기 몇 달 전부터 여러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보내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졸업하고 나서 놀게 될지 몰라서요. 다행히 성적도 좋았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던 터라 꽤 많은 곳에서 서류 심사에 통과해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취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찍 퇴근했다며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갔더니 평소에 가던 식당과 다르게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오빠,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야? 저는 걱정이 돼서 말했죠.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제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우리는 직원의 안내로 룸으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코스로 나왔어요. 가격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앞에 빨간 케이스를 꺼내놓지 뭐예요. 연지야, 오빠랑 결혼해 줄래? 그리고는 케이스를 열었죠. 그 안에는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씹던 음식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오빠가 너를 위해서 직접 디자인한 반지야. 내 마음을 담았어. 반지에는 다이아몬드가 정중앙에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 작은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4개 박혀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청혼도 그렇지만 반지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오직 저를 위해 디자인한 반지라는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디자인을 했다는 생각에 더더욱 그랬죠. 이르지 않나?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제가 걱정을 하자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저라면 문제없이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승낙했고 이른 나이기는 했지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제 졸업식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치러졌어요. 주위에서는 너무 일찍 간다고 섭섭해했지만 제 귀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행복할 뿐이었죠. 결혼식 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디자인한 반지를 끼고 친구들과 친척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독특한 디자인에 커다란 다이아까지 박혀 있어서 주위에 부러움을 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저도 취업이 됐어요. 우리 부부는 회사 일로 바빠서 밤 늦게 퇴근해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일해서 나중에는 여유 있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은 오로지 저만의 꿈이었죠. 제 결혼 생활은 결혼 1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거든요.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늘 한결같이 제게 다정했거든요. 외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남편의 상간녀가 제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제 남편의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만나러 나가보니 바로 초음파 사진부터 내밀더라고요. 혹시 유전자 검사 운운하면 당연히 해줄 생각이에요. 결과야 뻔하겠지만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키스하는 사진을 내밀더군요. 누가 봐도 외도가 분명한 모습이었어요. 반년 정도 만났는데 임신했다니까 그제서야 유부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가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난 애 지울 생각도 없고 아빠 없이는 애 키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그쪽 남편한테 얘기해봐요. 그렇게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만남이 끝나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했고 제게 다정하게 인사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여자가 준 초음파 사진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오빠, 혼외자식 만들었다며. 제 무릎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모습에 여자 말이 사실인 걸 깨달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려나 보다 했죠.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었기에 그 여자를 해결하고 제게 돌아오려고 그런다는 희망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연재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그 여자 우리 회사 이사님 친척이야. 사실 요즘 우리 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서 내가 여기서 잘못 처신하면 일자리도 못 지킬 거야.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딴 소리를 하는데 살면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인간은 처음 봤네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말에 오만정이 떨어져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걸 보는 부모님만 할까 싶어 참았어요. 그가 남편에게 빠져서 앞뒤 상황도 못 살폈는데 정신이 확 들더군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위자료에 조금 더 넣었어. 애엄마가 더 주라고 해서 말이야. 그러면서 판결난 액수보다 더 큰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면전에 대고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던졌어요. 저를 위해 디자인했다던 그 반지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이아 반지를 주워서 챙겨가더라고요. 어찌나 찌질하던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했을까 스스로 한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돌싱이 되었어요. 이후로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위자료는 그대로 부모님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필요로 할 때 주시겠다며 그대로 넣어두셨어요. 얼마 뒤 저는 회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아픔을 극복하려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건강이 악화된 거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제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깼어요? 쓰러져 있길래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병원으로 왔는데 놀랐죠? 그리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연지씨 회사랑 협업을 하게 되어서 그쪽 회사로 회의를 하러 갔었어요. 저는 이번에 연지씨 회사에서 런칭하는 주얼리 브랜드의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석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그는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저를 대신해서 병원 소속과 치료비까지 수납을 해주고 제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살해를 하려고 했더니 끝까지 사양하더군요. 그리고는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하곤 돌아갔어요. 그 후로 우리는 회사에서 자주 보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특별했던 탓에 오다 가다 인사도 꼬박꼬박 나누었고 그게 관계 발전으로 이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제 과거를 고백했어요. 또 다시 상처를 입을까 두려웠거든요. 저는 아직도 남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기다릴 테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그는 말없이 저를 기다려주었죠. 부모님께서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다시며 재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제게는 상처가 될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치는 챘지만 재혼이다 보니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재혼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건 그의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초대를 받고 가보니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몸이 좀 편찮으셨지만 저를 위해 손수 저녁상까지 차리셨더라고요. 그리곤 식구들 몰래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우리 애한테 들었어요. 지난 날은 다 잊어요. 내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초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미안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모습에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그는 금세 환하게 웃으며 저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식은 작게 올리기로 했고요. 준비할 것도 별로 없어서 집부터 먼저 구하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삿날을 잡고 짐을 싸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휴일이라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상자 포장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이것저것 짐을 챙기면서 수다를 떨다가 쌓여있던 박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앨범이 뚝 떨어졌어요. 바로 전 남편과 같이 찍었던 웨딩 사진이 든 앨범이었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이혼 후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 후엔 아예 잊었는데 정리를 못했던 거죠. 제가 당황하자 그는 앨범을 주우며 말했어요. 이건 버려도 되겠다. 내가 더 예쁘게 같이 찍어줄 거니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앨범을 들추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연지야, 이거 뭐야? 그가 가리킨 건 전 남편이 절 위해 디자인했다던 그 반지였어요. 저는 우물쭈물하면서 전 남편이 직접 디자인해서 준 반지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이제 잡았네, 이 도둑놈.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일단 경찰에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나갔어요. 잠시 뒤 들어온 남편은 씩씩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회사에서 주얼리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더라고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어. 저희 시아버님은 금은방을 하시거든요. 남편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보석 디자이너의 꿈을 키운 거고요. 아버지가 전 재산 다 모아서 자기가 만드신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엄마한테 청혼하셨었어. 어릴 때부터 엄마 반지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터라 디자인을 참고하려고 반지를 회사에 가지고 갔었거든. 그런데 사라져버린 거야. 분명히 서랍에 잘 넣어뒀는데 말이지. 혹시 누가 훔쳐간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저는 혹시나 해서 그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전 남편이 결혼 직전 인턴으로 취업했던 그 회사더라고요.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몇 달 동안 차마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난 그럴 수 없었지. 그 반지가 부모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결국 우리는 짐 정리를 중단하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은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의 정보를 넘겨주었어요. 저녁 무렵에 전 남편이 경찰서로 왔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부릅니까? 간만에 본 전 남편은 참 뻔뻔하더라고요. 남편이 씩씩대며 전 남편에게 다가가자 경찰이 제지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결국 제가 나섰어요. 너랑 진작에 이혼하길 잘한 것 같다. 네가 디자인한 반지라고? 웃기고 있네. 제 등장에 전 남편은 당황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제 남편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님께서 경찰서로 오셨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결혼사진까지 챙겨오셨죠. 낡은 옛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셨어요. 어머님 손에는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까지 하나도 다른 게 없었죠. 경찰은 자수하는 게 낫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전 남편은 자신이 그때 훔친 게 맞다고 자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청혼을 해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냐는 물음에 전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라 잘 두었다고요. 경찰은 전 남편의 도주를 우려해 수색영장을 받아 전 남편의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수색을 나간 경찰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전 남편의 아내가 따라 들어왔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상간녀였죠. 여자는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자 경찰은 증거도 있고 이미 남편분이 자백을 했다고 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전 남편은 제 남편과 아버님께 와서 선처를 부탁했어요. 당연히 제 남편은 거절했죠. 우리 엄마 반지 훔치고 내 아내한테 상처 준 사람인데 그냥 못 넘어가지. 그러자 전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더군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어요. 합의해요. 돈 줄게요. 얼마 줘요? 하면서 상황 파악 못하고 뻗대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님께 반지를 돌려드리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님은 반지를 받고 우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닌 척했지만 반지를 잃고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모양이었죠. 연지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제 손을 잡고 반지를 찾은 게 모두 제 덕분이라고 울먹이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솔직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님은 전 남편을 용서해 주자고 하셨어요. 질 나쁜 놈이긴 하지만 결혼식 앞두고 일 키울 일 있겠냐고요. 그냥 적설한다 치고 봐주자고 하셨죠. 그러시며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저도 아버님 뜻에 따르자고 했어요. 보아하니 돈 많은 아내한테 꽉 잡혀서 사는데 이미 벌 받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듬해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제게 당신의 결혼 반지를 물려주셨어요. 돌고 돌아 반지가 또다시 제게 돌아온 거죠.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과 운명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반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이 더없이 소중하고 애틋해요. 여전히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